사돈이 된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사돈이 되면 가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윤정숙 67살입니다. 평생을 조용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습니다. 이수진 35살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숙은 기뻤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명자 69살입니다. 신랑 쪽 어머니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밝고 친절하고 말도 많았습니다. 사돈 반갑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명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드세요. 명자는 모든 걸 준비해왔습니다. 식당도 메뉴도 심지어 식사 후 갈 카페까지. 정숙은 감사했습니다. 사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민망하네요. 괜찮아요. 앞으로 가족인데 뭐. 정숙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니 딸이 편하겠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미 주도권을 빼앗긴 것을.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혼수를 상의해야 했습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만났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돈, 요즘 혼수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네. 아니, 가구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이 높잖아요. 정숙은 잠깐 당황했습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우리 쪽 친척들은 다들 눈이 높아서요. 사돈댁도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돈댁이 혼수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남편 박성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 말은 다 하는 거야. 그냥 넘겨. 하지만 기분이 묘해. 사돈인데 뭘 그렇게 신경 써. 딸 결혼하는 건데 조금 맞춰주면 되지.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집 얘기를 하시는데. 응, 무슨? 좀 더 큰 집으로 알아보자고 하시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우리 형편에.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니까. 알았어.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정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비교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우리 쪽이 부족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딸이 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겸 가족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까지 모였습니다. 식당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명자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명자가 말했습니다. 사돈, 집 문제는 좀 정리되셨어요? 정숙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 쪽 생각으로는요. 사돈댁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더요? 네. 신랑 쪽은 이미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쪽에서 집을 좀 더 크게 잡아주시면 균형이 맞을 것 같아서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신랑 쪽 가족들도 모두 정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돈, 그건 저희 형편에 좀.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죠. 저희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명확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했으니 당신들이 부족한 거다. 정숙은 남편을 봤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돈. 네.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사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냥 가벼운 얘기였는데.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사돈. 명자가 불렀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성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사돈인데 그냥 넘기면 되잖아. 정숙은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쪽이 부족하다고, 더 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평생 조용히 살았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체면 지키며 살았어. 근데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 그날 이후 정숙은 명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최소한의 인사만 했습니다. 명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돈이 좀 예민하신가 봐요. 제가 기분 상하게 했나 봐요. 하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명자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따로 지냈습니다. 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연락 안 해? 필요 없어. 그래도 사돈인데. 정숙은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사돈이 뭔지 알아? 응. 사돈은 가족이 아니야. 경쟁자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이 된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됐어. 가족이 되는 줄 알았는데 비교 대상이 된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명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사돈분하고 사이 안 좋으세요?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요? 사돈은 가까이 하면 불행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사돈이라는 관계를 기대했습니다. 가족이 확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돈은 가족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돈이 된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경쟁자였으니까요. 사돈 관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숙은 그 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멀리, 차갑게, 다시는 가까워지지 않기로.